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시시때때로 사이다를 날리며 살았더니 오히려 시댁과 잘 지내는 것 같다는 지혜로운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남편 사업 도우며 살고 있어요. 저는 시집살이 지독하게 당하고 살거나 시댁과 연 끊고 살 뻔한 며느리입니다. 초반에 시어머니와의 기싸움에서 이겨서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려고 하기는 해요. 요즘은 인심 쓴다 생각하고 좀 괴롭힘을 당해주기도 해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할 말을 다 하고 살았는지 지금도 약간 의문이 들어요. 어른들 보기에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아닌 것을 맞다고 하고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 그리고 당신 감정 상태에 따른 시어머니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저는 못 참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신랑이었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께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부모님과 의절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신랑이 좋게 봐주니 좋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말해볼게요. 지금은 시댁과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신혼 때는 차로 3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얼마 안 되어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임신 중이기는 했지만 시댁에 제사가 있을 때는 가서 일을 했어요.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3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형님은 제사에 안 오더라고요. 형님도 처음부터 안 왔던 것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일하러 온 형님에게 말도 안 되는 잔소리나 했을 것이고 감정 상해서 형님이 시댁에 잘 안 왔던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에요. 첫 제사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오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막달이 다 됐을 때라서 신랑이 오면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서 교통편이 좋지는 않아요. 저희 집과 시댁이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대중교통으로 가면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날 신랑은 점심 먹고 들어와서 저와 함께 시댁으로 가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막무가내로 아침 일찍 오라고 하셨던 거죠. 결국 저는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갔는데 도착하니 시어머니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에게 며느리돌이가 어쩌고 하시면서 싹수 없는 것이라는 막말도 좀 하셨어요. 제가 싹수 없는 며느리였으면 제사에 안 왔겠지 이렇게 왔겠냐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또 말대꾸한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랑에게 말했어요. 여기 있어봤자 시어머니랑 싸우게 될 것 같은데 싸우다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집에 갈 것이라고 나를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제가 당장 나서지 않고 뭐 하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신랑이 저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 그날 혼자 제사 준비 다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시어머니 저에게 전화로 엄청 화를 내셨는데 시어머니 말씀에 말대꾸 다 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뭐 이런 랩바토리였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돌이 따지실 것이면 안 오는 형님에게 따지실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제삿날 만삭인 며느리가 2시간 가까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시어머니 흡족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어머님이 이런 분이라서 형님이 시댁에 안 오나 보다고 공격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가서 고생하고 욕먹는 멍청한 짓을 할 마음 없으니 그리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얘기를 며칠 동안 전화로 하셨는데 저는 시어머니 전화 하나도 피하지 않고 할 말 다 했어요. 나중에는 인신공격도 하셨는데 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께 인신공격 좀 했습니다.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냐는 말 아마도 며느리에게 시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인신공격일 거예요. 그런 말 하실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외할머님은 외숙모님들에게 그렇게 잘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은 왜 배운 대로 안 하시냐고 받아치고 외할머님이 오냐오냐 하는 자애로운 어머니라서 시어머니는 버릇이 나빠진 것 같다는 막말도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막말을 하고 말대꾸도 꼬박꼬박해서 한동안 시끄러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3일밖에 안 가더군요. 그리고 시댁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해서 감정이 많이 상해 있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이들 어렸을 때도 저는 시댁의 명절 제사 김장 전부 참석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2년간은 저희 시어머니 저만 보면 트집 못 잡아 안달난 분이셨어요. 시댁에 양말 안 신고 갔다고, 아이 옷 얇게 입혀서 왔다고, 신랑 살 빠졌다고, 신랑 살쪘다고 등등 저에게 한마디 하실 이유도 참 여러 가지였습니다. 양말 안 신고 왔다고 뭐라고 하셨을 때는 다음부터 잘 갖춰 입고 올게요 라고 수긍도 하고, 아이 옷 얇게 입혀서 왔다고 하셨을 때는 두껍게 입히면 땀이 많이 나서 그래요 라고 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신랑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수긍도 하고 할 말도 하고 그랬고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하신 말씀에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도 비아냥거리고 더 트집 잡고 하는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리면 저는 한술 더 떠서 비아냥거리곤 했습니다. 신랑 살 빠졌다고 저에게 뭐라고 하시길래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그랬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신경을 안 쓰니까 신랑 살이 빠진 거라고 막무가내로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럼 신랑이 키가 평균 키도 안 되는 것은 어머님이 안 먹여서 그런 것이냐고 말이 되는 말씀을 하라고 받아쳐 버렸습니다. 제가 하도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른들에게 버르장머리 없게 굴면 아이들도 배운다고 하시더군요. 아이들 배우라고 하는 행동인 거 모르셨냐고 했어요.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참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도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어머님도 시어머니이신 할머님께 대들고 10년 동안 연 끊고 사셨던 것 아니었냐고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다기보다는 시어머니 당황하시라고 공격적으로 한 얘기였죠. 사람이 살면서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할머님이 시어머니께 좀 너무하셔서 시어머니가 한동안 연 끊고 지냈다고 들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씀대로라면 무조건 시부모님께 잘해야 하는 것이니 저도 시어머니의 잣대로 시어머니의 잘못을 꼬집었던 것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잘못을 찾아서 크게 부각시키려는 분이시니 저도 똑같이 대해드린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김장 때도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 디스크가 와서 팔이 저리고 그랬는데 아파도 시댁에 가서 배추 절이는 일을 했어요. 다음날 너무 아파서 시댁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너무 아파서 못 가겠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 저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했어야지 왜 집에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픈데 어제는 어떻게 와서 배추 절이는 일을 했냐고 하시는데 아, 시어머니는 내가 아프던 말던 오늘 안 온 것이 괘씸하기만 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그렇게 아픈데 괜히 갔나 봐요. 후회돼요. 어머니가 저한테 빈말이라도 괜찮냐고 하셨으면 후회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돼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 안 가야겠어요. 이제 기분 나빠서 컨디션만 안 좋아도 안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더군요. 말이 되죠. 형님은 시댁에 아예 안 오니까 마음 편히 잘 살고 있잖아요. 저는 형님만큼 똑똑하지가 못해서 이렇게 일하고도 욕먹고 있고요. 저도 이제 좀 똑똑해지려고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김장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은 예전 버릇이 나오시곤 하는데 제가 형님 일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어머님이 저에게 말실수하신 거 크게 돌려드리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괴로워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죠. 저까지 시댁에 등 돌리면 시부모님은 더 괴로우실 것이고 효자 신랑도 괴로울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너무 좋으세요. 시어머니를 휘어잡고 살지 못하셔서 그렇지 젠틀하시고 저를 많이 위해 주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정에서도 성질더러운이라는 소리 많이 듣고 자란 만큼 성질을 못 참아서 시어머니께 덤볐던 것도 있고 괜한 경쟁심으로 시어머니와 끝장을 보자고 덤볐던 것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신랑은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제가 시댁과 잘 지내보려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고 했던 것처럼 신랑이 말하는데 어안이 벙벙. 저는 승부욕이 발동했을 뿐 전혀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신랑 말대로 되었으니 신랑이 그런 칭찬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죠. 남편이 그렇다는데 어딜 마누라가 나서서 아니라고 하겠어요. 아무튼 아버님은 처음부터 저를 예뻐하셨고, 김장 사건 이후로는 시어머니도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잘 안 하시니 그런대로 시댁과 잘 어우러져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성질이 더러운 것뿐인데, 제가 무슨 생각이 깊어서 시어머니께 막 대들고 했다고 믿는 신랑 때문에 가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도 받아주곤 합니다. 형님은 가끔 통화를 하는데 저 혼자 짐을 다 지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참고 그렇게 잘 하냐면서 저보고 대단하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 저 별로 참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신랑과 형님은 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나 봐요. 언젠가는 형님도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에서 볼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 맞네요. 스니님이 겸손하셔서 그렇지 속이 깊은 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같은 남자 입장에서 남편분이 스니님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연은 며느리 취미생활에 잔소리하던 시어머니를 사이다 발언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이다 며느리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유치원생 남매 키우는 39살 여자입니다. 남편 기죽이는 것이 될까봐 지금까지 그냥저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제가 버는 돈과 남편이 버는 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시어머니 길을 팍 꺾어 놨습니다. 이제 제 취미생활 가지고 별 말씀 안 하시겠죠?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꼭 무슨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제 멋대로 쓰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실드를 쳐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대놓고 다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 기가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딴 말씀 못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워낙 고집이 센 시어머니라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어른 길을 꺾어 놓은 것이 뭐가 자랑질이냐고 뭐라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시원해요. 일단 참고로 저희는 결혼 비용 양가에서 비슷하게 지원받았고, 결혼 전에 모은 돈은 제가 남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 이것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나중에 기회가 또 있겠죠? 저희 집과 시댁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삽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해서 마음 먹고 뛰면 2분 안에 주파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아이들을 매일 보고 싶어 하시고 아이들 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핑계로 저희를 자주 부르세요. 아이들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라 시댁에 자주 가는 것은 전혀 불만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20대 초반부터 그래픽 관련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 인터넷 마케팅 일을 시작한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연애할 때도 남편보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의 안정성으로 보자면 남편이나 저나 마찬가지고요. 암튼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해요. 초등학생 때는 축구도 했었고 중학교 때는 농구도 했었습니다. 제가 170 조금 넘는데 더 컸으면 농구 선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자치고는 흔치 않게 길거리 농구도 했었고요. 저는 야구도 좋아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는 메이저리그 중계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야구는 직관이 재밌잖아요. 경기도 경기이지만 응원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웃기기도 하고 저도 소리 지르며 응원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참 좋았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함께 야구장 데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남편도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신랑은 데이트도 하고 좋아하는 야구장도 가고 너무 좋다고 항상 말했었습니다. 친구들은 야구장 가려면 여자친구 눈치 보면서 간다는데 자기는 데이트를 야구장에서 한다고 친구들이 무척이나 부러워한다고 자주 말했었고요. 저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날씨가 괜찮을 때 야구장과 축구장을 자주 갔습니다. 가족 나들이 겸 해서 다녀온 것이죠.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아이들은 뛰어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하잖아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얘는 무슨 여자애가 야구를 본다고 하시면서 떨떠름해 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돈을 막 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라고 실드를 쳐주면서 그거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희는 야구장에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둘째가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축구나 농구처럼 뛰는 운동을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여럿이 모여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 그런 운동을 하려면 동호회에 가입을 해야 하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일도 하다 보니 동호회에 가입해서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하려고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웨이트도 꾸준히 하다 보니 욕심이 나고 재밌고 그랬어요. 오전에 헬스클럽에 다녀오고 신랑이 일찍 퇴근한 날에는 저녁에도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저와 비슷한 시간에 나오는 또래 아줌마 회원과 친해져서 함께 운동도 하고 수다 떨며 스트레스도 풀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헬스 다니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날씬해지고 몸매도 좋아진다고.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니 제가 체력이 좋아져서 무엇보다 밤에 참 좋다고요. 여기 미성년자 없죠? 제가 가끔 남편 앞에서 근육 자랑도 하고 남편은 감탄하면서 멋지다고 해주고 지냈는데요. 근데 이것도 저희 어머니는 안 좋아하셨어요. 공원이나 한 바퀴 돌고 오지 꼭 그렇게 돈 내는 곳에 가서 운동을 해야 하냐고 하시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그런 데 쓴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거기 다니려면 옷도 사야 하고 장비도 사야 하니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하셨는데 헬스장 다니면 트레이닝복이랑 조깅화 말고 필요한 거 없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운동을 다니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제가 남편이 힘들게 벌어오는 돈을 막 쓰고 다니는 듯이 말씀하셨죠. 남편이 또 나서주기는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한 달에 돈 몇만 원도 못 쓰냐고 했더니 그 돈 안 쓰고도 운동할 수 있는데 꼭 그런 운동을 해야 하냐고 하시는 우리 시어머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드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매번 이러시는 거 기분 별로 좋지 않아요. 처음으로 정색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오는 돈을 네가 안 써도 되는 데 쓰니까 하는 소리지? 얘 어른 얘기하는데 덤벼드는 것 봐라.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집에서 일해서 그렇지 땡땡 아빠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시잖아요. 집에서 일하면서 집안일도 제가 거의 다 하는데 취미 생활로 다른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데 그 정도 돈도 못 써요?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저는 계속 운동할 거예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도 이 정도는 써요. 집에서 퍼져 있지 않고 운동하면서 활기차게 산다고 땡땡 아빠도 좋아하니까 이제 잔소리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맞아. 돈도 잘 벌고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운동으로 자기 관리도 하는 마누라 데리고 사는 나는 로또 맞은 거지. 이랬고 명절이라 신혼에도 와 있었는데 고모부도 처남이 부럽다고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 하신다 해도 코로나 끝나면 야구장도 갈 거예요. 우리 가족의 활력소가 되니까요. 애들도 좋아하는 거라서 쓸데없는 곳에 돈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했더니 시어머니 화장실로 도망가셨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제 취미생활 가지고 잔소리하신 적 없네요. 저희 어머니가 잔정이 많은 분이기는 하지만 워낙 고집이 센 분이라 언젠가 또 얘기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럼 귀찮지만 추석 때 했던 얘기 또 해야죠. 내가 남편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는 남자 자존심 문제라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다 말해버리고 나니 시원합니다. 남편이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고요. 오늘 일에 잘 집중이 안 되어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좀 이따 헬스장 가서 밖에 나가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 바람도 잡는다는 운동 좀 하고 와야겠어요. 쓰니님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라 그런지 성격도 시원시원하시네요. 아량도 넓으신 것 같고 멋지십니다. 이번 사연은 신혼집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참교육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참교육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 대판하고 모자지간에 연락도 잘 안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둘을 싸우게 만들었거든요. 일부러 둘이 싸우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는 요 몇 달간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사연을 읽다 보면 예의 없이 신혼집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정말 심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 입에서 다시는 저희 집에 안 오겠다고, 너도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만든 저만의 방법에 대해 썰 한번 풀어보고 싶네요. 저희 남편은 별 고민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바람을 피운다거나 돈을 허투루 쓴다거나 하는 일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와 제가 불편한 관계일 때 자기 엄마 편을 들기는 했는데 저를 무시해서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뭘 몰라서 저한테 자기 엄마 편을 들어 말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랄을 했지만 남편은 크게 반응하지도 않고 그게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아기를 가지고 대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성이 같고 보는 다른데 상견례 때 저희 엄마에게 같은 성씨끼리 결혼하는 것은 아닌데 본인이 인심을 써서 결혼을 허락한다는 식으로 말했던 분이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남편과 저희 시어머니 성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사돈도 동성끼리 결혼했는데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앞뒤 안 맞는 소리냐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한 성깔 하는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 빨개져서 계셨고 저희 엄마는 이제는 동성동본도 결혼을 금지하지 않는 세상인데 무슨 성씨가 같은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냐고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드시면 결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시전하시고 남편은 자기 엄마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본인이 말실수를 했다고 인정해서 다시 정상적인 상견례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결혼식을 할 때까지 예단, 예물, 식장 등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한마디씩 기분 나쁜 소리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해서 결국 제가 부당함을 감수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긴 해도 시어머니가 부당한 말씀을 당당하게 했던 것은 지나고 생각해봐도 기분 더럽더라고요. 내가 우습게 보여서 시어머니가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나를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세세하게 다 말하자면 너무 길어질까봐 나머지는 패스하겠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듣기 짜증나는 말씀을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본인은 아들 아침 식사를 굶긴 적 없이 키웠다. 여의치 않을 때는 시누이라도 아침 챙겨 먹였다. 하시면서 저에게 남편 아침 거르는 일 없도록 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내가? 맞벌이인데?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시어머니 말씀에 대답을 못했더니 시어머니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저에게 시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대답해야지 이러셨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대답했고요. 남편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열심히 바나나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김치는 담글 줄 아는지 반찬은 뭐뭐를 할 줄 아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쭉 회사를 다녔던 사람인데 뭘 할 줄 알겠어요? 김치찌개 정도 할 줄 안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무슨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하셨습니다. 시누이도 옆에서 있다가 자기는 결혼 전에 다 할 줄 알았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해도 되는데 일도 안 하다가 시집 갔다면서요. 저랑 형님이랑 다르죠? 했거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이런 식으로 저에게 트집을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만치 않게 받아치고 남편은 별 생각 없는 사람이라 누구 편도 들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괜히 심술을 부리고 싶었는지 저희 신혼집에 들락거리면서 저를 괴롭히려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받아보니 반찬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집 앞에 계시다는데 안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비번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비번 바꿔놓고 또 시어머니 막 찾아오셔서 비번 알려달라 하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희 집에 오셔서 해오셨다는 반찬 놓고 가시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살림이 어떻다, 냉장고 정리는 하고 사냐 등등 잔소리는 덤이었어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돼서 남편에게 화를 몇 번 냈는데도 남편은 우리 엄마가 우리 챙겨주는 건데 왜? 이런 단순 논리만 펼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임신을 했어요. 저는 임신 5개월에 휴직을 했는데 집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비번치고 들어오시니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해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너 혼자 집에 있으면 어차피 심심하잖아. 엄마 오면 덜 심심하고 좋은 거 아니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시댁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우리 엄마 너희 엄마 같은 엄마이고 시어머니랑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서 그런다고 했더니 남편은 참 흐뭇한 표정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시댁에 거의 매일 찾아갔습니다. 신랑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서 집에 차도 있고 하니 차로 20분밖에 안 걸리는 시댁 가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시댁에 가서 비번치고 막 들어가서 어머니 배고파요. 전에 먹었던 어머니 미역국이 먹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 이 드라마 같이 봐요. 이 영화 보셨어요? 같이 봐요. 영화 보면서 과자 먹고 싶은데 집에 과자 없어요? 어머니, 치킨 시켜주세요. 이렇게 정말 딸 노릇을 제대로 해드렸습니다. 시댁이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청소가 좀 안 돼 있으면 시어머니께 잔소리도 좀 했고요. 시어머니가 믹스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제가 못 드시게 했습니다. 믹스커피 몸에 안 좋다고, 나중에 당뇨 걸리신다고 절대 못 드시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는 자세부터 낮잠 주무시는 시간까지 매사 잔소리를 하니 3주 만에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저에게 시댁에 오지 말라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시댁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하길래 남편이 딸 같은 며느리 되려고 그러는 건데 싫을 것이 뭐가 있냐고 시어머니께 화를 냈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화를 내고 비번 알려주지 말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무슨 비밀번호가 있냐고 시어머니에게 너무하신다고 화를 냈다고 하고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와중에도 제가 시댁에 찾아가니 시어머니 도저히 못 참겠는지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셨답니다. 남편도 서운하다고 둘이 대판했대요.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와 싸웠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쳐냈다고 엄청 서운해하면서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 엄마가 우리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전화 안 드릴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남편에게 그래도 오빠 엄마인데 우리가 자주 찾아뵈야지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자기 엄마 우리 집에 절대 못 오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사과할 때까지는 절대 본가에 안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씩씩대면서 말하는데 저는 난처한 척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 혹시라도 자기 몰래 찾아가거나 전화라도 하기만 해보라고 저에게 엄포를 놓는데 알겠다고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3달이 넘도록 시어머니 저에게 전화 한 통 안 하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일도 물론 없었고요. 제가 전화드리면 첫 번째는 안 받으시고 좀 이따 다시 전화드리면 두 번째에 받으셔서 엄청 바쁜 척을 하셨습니다. 꼭 밖에 나와 계시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어머니 밖에 계시다고 하기에는 주변이 조용한 것 같은데 혹시 집에 계신 것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시어머니 전화 받을 때마다 TV를 켜놓고 받으시더군요. 근데 외출해서 주변이 시끄러운 것이랑 TV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랑 구별은 되잖아요. 어른을 너무 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밖에 계시는구나 해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남편에게 비번 알려주지 마라. 친정부모님이 우리 집에 예고도 없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 좋겠냐 했더니 난 상관없는데? 남편이 이랬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불편해할까봐 불쑥 찾아오신 적은 없어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보통은 저희 부모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시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시는 것도 없고 저를 피하기까지 하시니 참 편하고 좋네요. 신혼집 비번을 시어머니와 공유하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제가 했던 방법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저희 시어머니 비번 바꾸고 안 알려주시길래
집 앞에 가서 전화해서 비번 알려달라고. 내가 어머니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정없이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야겠냐고. 지금도 이게 뭔 개소린가 싶지만 서운한 척 했더니 시어머니 마지못해 비번 알려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저희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실 때는 모르시다가 반대 입장이 되니까 그때서야 아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는 일도 없고 덤으로 살림 지적하는 잔소리도 안 듣게 되니 참 좋습니다. 아, 참. 역지사지란 것이 꼭 겪어봐야 알 정도로 어려운 것일까요? 쓰니님이 정말 당차게 잘하셨네요. 멋지십니다. 이번 사연은 생트집을 잡으며 날씬한 올케를 질투하던 신우를 사이다 발언으로 이성을 잃게 만들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자입니다. 직장 다니며 신랑과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며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나기만 하면 저에게 시비만 걸던 신우를 거친 숨을 몰아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침과 점심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2인분 정도를 먹고 소화가 좀 되면 자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녁에 회식이나 약속이 있으면 정신줄 놓고 마음껏 먹었고요. 사람들은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니 제가 먹는 것을 본 사람들은 잘 먹는데도 날씬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하루 종일 먹은 것이 과자 몇 조각이랑 커피밖엔 없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제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보는 앞에서 제가 많이 먹으니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으로 생각하더군요. 제가 1일1식을 하게 된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침이나 점심을 먹으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집중이 잘 안 되고 멍한 느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낮 시간 동안 배부른 느낌이 저에게는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먹는 낙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녁을 먹고도 허기가 느껴지면 치킨, 족발 등 야식도 잘 먹습니다. 고기도 좋아하고 야채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전혀 배가 안 고프다면 말이 안 되죠. 어떨 때는 회사에서 배가 고프기도 해요. 그럼 노란색 믹스 커피를 마시거나 과자를 좀 먹거나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남들 먹는 만큼 점심을 먹고 싶지는 않아요. 식곤증과 부담감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신랑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저를 어떻게 기선제압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랑은 저보다 4살 많고 신우는 저보다 2살 많아요. 25살에 신랑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신랑과 함께 신혼부부를 만나곤 했습니다. 신우는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어요. 그때는 신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 없이 단순히 사귀던 때라서 신우에게 언니라고 불렀어요. 신우는 편하게 제 이름을 부르려고 했는데 신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랑이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우는 제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했습니다. 저는 언니라 부르고 존댓말을 했고요. 그때는 제가 1일1식을 하던 때가 아니라서 지금보다 5kg 정도 몸무게가 더 나갈 때였습니다. 신우가 뚱뚱한 편이라서 그때도 신우는 저보고 날씬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면서 너는 그렇게 잘 먹는데도 살이 안 찌냐고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뭘 모를 때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1일1식을 하게 되고 더 날씬해지면서 신우는 저에게 젖살이 빠졌나 보다며 또 부러워하더라고요. 신우와 편하게 지내다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몇 번 생기더라고요. 신랑과 저는 결혼할 때 양가에서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전셋집 구하고 둘이 모은 돈으로 살림 장만했어요. 저희 엄마가 형제가 많아서 이모들과 외삼촌들이 가전제품을 사주셔서 엄밀히 따지면 저희 쪽에서 결혼에 든 비용이 더 컸어요. 그런데 신우는 혼수를 여자 쪽에서 하는 것인데 왜 오빠가 모은 돈을 혼수에 쓰냐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신우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지만 짜증은 좀 났습니다.
시부모님이 워낙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분들이라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시댁에 갈 때 격식을 차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인사를 갈 때 빼고는 옷도 편하게 입고 시댁에 놀러 가서 시부모님과 재밌게 놀다가 왔어요. 그런데 신우를 시댁에서 마주치면 신우가 제 옷차림이나 시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트집을 잡더라고요. 예비 시댁에 오면서 옷차림이 그게 뭐냐? 왜 시아버지 될 분한테 반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했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시부모님께 반말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작은아버님과 작은어머님이 며느리와 친구처럼 지낸다고 저희 시부모님과 제가 친근하게 지내는 것을 엄청 부러워하셨습니다. 시부모님과 반말을 하면서 지내는 것에 불만인 사람은 신우밖에는 없었어요. 결혼하고 잔치에서 처음 만난 친척분들도 시부모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챙겨주는 며느리를 봤다고 저희 시부모님께 부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부모님과 친근하게 지내더라도 반말은 하면 안 되고 나는 자기 새언니인데 계속 나에게 이름 부르고 반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시어머니께서 새언니한테 언니라고 부르라고 혼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도 신우는 못 들은 척을 하면서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마 전 주말에 시댁에 지방에 사시는 이모님이 오신다고 해서 시댁에 갔습니다. 신랑이 어렸을 때 바로 옆집에 사시던 이모님이라서 신랑과 정이 많은 이모님이라고 들었는데 이모님은 정말 신랑을 보자마자 얼굴을 쓰다듬고 안아주고 하시더군요. 이모부님도 저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 비서로 일한다던 그 처자지? 하셨는데 제가 예? 했더니 아닌가? 그럼 땡땡이네 과장님이 소개해줬다던 그 처자인가? 하더라고요. 신랑은 긴장해서 이모부 왜 그러세요? 했는데 저는 이모부님 표정에 장난기가 가득한 것을 보고 농담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아직도 신랑을 아기 취급하는 정 많은 이모님과 장난기 많은 이모부님과 웃고 대화하며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대화 중에 이모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그렇게 날씬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일일일씩 하는 것과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다니는 것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가 제가 무슨 자기에게 사기를 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어이없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을 얘기 안 하고 여태껏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척을 했냐고 저를 혼내는데 제가 이게 혼날 일인가 했습니다. 신우는 제가 20대 후반이 되면 살이 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날씬해져서 젖살이 빠졌나 보다 했다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지. 그래서 원래 저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지독하게 안 먹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제가 무슨 독한 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습관이 그렇게 된 것일 뿐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더니 이모님은 굳이 삼시세끼 먹으면서 속 부대끼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우는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였어요. 신우는 자기가 하루 세끼 외에는 거의 안 먹는데 살이 찐다고 하더군요. 새끼를 꼬박 먹고 활동량이 적으면 살이 찌더라고 말했더니 네가 자기 먹는 양을 봤냐고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봤냐고 입에 개거품을 물며 달려들었습니다. 같이 밥 먹을 때 보면 밥은 한 공기를 먹지만 반찬은 남들보다 몇 배를 먹더라고 말했더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화를 내더군요. 아가씨 같이 밥 먹을 때마다 그랬다고 했더니 신우 남편이 제 말이 맞다고 하면서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이고 적게 먹으면 날씬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자기 남편을 노려보더니 저에게 더 나이 먹어보라고 하면서 지금은 젖살 조금 빠진 것을 가지고 잘난 척 하는데 조금 더 있어 보면 나이살이 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신우를 보면서 아가씨도 젖살은 확실히 빠진 것 같은데요? 했더니 신랑과 이모부님은 입을 막고 터지려는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씩씩대고 있더라고요. 곰이 숨 쉬는 줄 알았어요.
곰이 숨 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그날 시댁에서 밥 먹을 때 2공기 먹었어요. 점심 식사라서 평소에 먹던 시간도 아니었는데 밥맛이 참 좋더라고요. 신우에게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권하면서 신나게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과 반말로 장난도 치면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모부님도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며느리에게 반말을 하라고 시켜야겠다고 하시면서 며느리 잘 얻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도 기분 좋았지만 매번 저를 만나기만 하면 저를 기분 나쁘게 하지 못해 안달이던 신우를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사실 더 기분 좋았어요. 나름 사이다라서 일신사에 글 보냅니다. 잘생긴 일신사님께서 재밌게 읽어주실 것이라 믿어요.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디 가서 미모의 20대 여자분께 잘생겼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천직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이번 사연은 부모님이 해주는 집에 공동명의를 주장하던 얘랑과 얘랑 어머니에게 사이다 발언을 하고 파혼한 똑소리 나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파혼 결정했습니다. 남친 어머니에게 내가 거지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하고 확실하게 선 그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이랑 집 하나 나눠 갖기 싫어서 이러냐고 하는데 집도 없으신 분이 그게 할 말이냐고 하며 크게 웃어 주었습니다. 제가 남편 될 사람이 어머니라서 항상 웃는 표정으로 잘해드렸더니 우습게 보였는지 아니면 모자라 보였는지 정말 어이없었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에게 제가 버릇없게 말했다고 하며 화난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좋게 말했는데도 계속 말도 안 되는 공동명의를 주장하니까 딱 잘라 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네 집이 이렇게 거지근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결혼하고 나면 사돈의 재산도 나누자고 할 사람들 같아서 파혼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나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는 마음 확고하니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아 두서없는 글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써볼게요. 저는 31살, 남친은 33살이에요. 둘 다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상견례까지 했어요. 상견례는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오빠와 언니가 하나씩 있고 언니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늦둥이 막내예요. 오빠와 언니 둘 다 결혼할 때 아빠가 집을 해주셨고 저도 결혼할 때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집값으로 치자면 저희 오빠나 언니가 결혼할 당시와 지금의 집값은 거의 3배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얼마 있다가 저희 아빠가 집을 장만해 주신다고 하면서 집은 언니 오빠와 함께 알아보라고 했어요. 저는 아빠에게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 무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빠는 너희 삼남매 공평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언니나 오빠 결혼할 때와 집값의 차이가 너무 크니 집 안 해주셔도 불만을 안 갖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빠는 언니 오빠의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 현 시세가 많이 비싸도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 된다고 하셨어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보면 맞벌이 하면서 하물며 전세라도 대출금 갚아가며 마음대로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죠. 저희 집에서 집을 해주신다 했다고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남친과 얘기하는 중에 집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 남친이 모은 돈으로 혼수 장만하고 제가 모은 돈은 저희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남친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남친 부모님을 몇 번 만났는데 남친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잘난 것 없는 아들이 집 걱정 없이 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시다고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 전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친과 평생 함께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번 주에 남친과 남친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 저녁을 먹었는데 신혼집은 잘 구하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 오빠와 함께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남친 어머니는 당신과 함께 집을 알아보자고 하더군요. 집을 해주신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언니, 오빠와 집을 알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말씀대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는 그럼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는 거지? 하시더군요. 너무 황당했는데 저는 아니요, 명의는 제 명의로 할 건데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부부가 되면 재산을 나누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게 말씀드린다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건데 저희 부모님이 공동명의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무조건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결혼하면 부부는 재산을 나누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너희 가장 큰 재산이 될 집인데 당연히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신이 확 들었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말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20대 중반만 됐어도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30이 넘었는데 저를 바보로 생각하는 것 같아 울컥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참고 남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럼 저희 부모님께 집 안 받고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전세든 월세든 해서 시작하겠다고요. 지금 어머니가 공동명의 운운하신 거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거지들과 사돈 안 맺겠다고 당장 파혼하라고 하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친이랑 남친 어머니 둘 다 발끈하더라고요. 저에게 왜 그렇게 삐뚤어지려 하냐길래 내가 뭐가 삐뚤어졌냐고 했더니 남편이랑 집 나눠 갖기 싫어서 이러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남친에게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는 집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집인데 오빠와 어머니가 이렇게 강요해서 공동명의로 한다는 거 알면 당장 그만두라 할 거니까 이랬더니 분위기 싸해지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평생 함께할 사이인데 집 명의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더군요. 그럼 어머니야말로 집 명의가 뭐가 그리 중요해서 그렇게 공동명의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물었어요. 우리 부모님 가진 돈이 탐나시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신혼집 공동명의로 하면 남친 어머니는 나랑 우리 집을 호구로 알고 우리 부모님 재산도 나누자고 할 사람 같아서 이 결혼 못하겠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나 결혼한다고 우리 언니와 오빠는 웬만한 가전들과 가구도 사주겠다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필요한 것 있냐고 물어본 적은 없고 한다는 말씀이 공동명의 하라는 것이니 이런 양심 없는 사람을 평생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살 마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가족들과 안 보고 살아야 할 텐데 그래도 결혼하겠냐고 했더니 대답 없더군요.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날 계속 남친에게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자초지종 설명하고 파혼하겠다 말씀드리기 바빴거든요. 그날 남친과 남친 어머니 만나서 얘기했던 것을 들으시고 저희 엄마는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있냐고 하시면서 다시는 상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남친과 통화했는데 자기 가족들과 안 보고 살겠다고 하면서 결혼 진행하자고 하더군요. 나는 내 가족들에게 다 말했고 우리 엄마가 오빠네 식구들 모두 거지라고 하면서 파혼 잘 결정했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도 거지 시부모가 뭐라도 얻으려고 징징거리는 거 평생 보고 살 마음 없다고 말했고요. 결혼 전에 본성을 드러내줘서 너무 다행이라고 했어요. 뭐라 저를 설득하려 하는데 제대로 듣지 않아서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남친 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랑 집 나눠 갖기 싫어서 이러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도 없으신 분이 그게 할 말이냐고요. 그리고 크게 웃어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제가 원한다면 아들과 안 보고 살 테니 결혼하라고 하더군요. 남친과 결혼하면 평생 거지들 적선하며 살게 될 것 같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고 공동명의 얘기 나왔을 때 바로 파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런 소리는 왜 했냐고 하길래 공동명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어머니도 한번 해본 소리 아니냐고. 그래서 나도 한번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봤는데
어떻게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더 이해가 안 가서 더더욱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전화번호 차단할 것이니 연락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공동명의 얘기 아니었으면 남친네 가족이 거지 빈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좋지만은 않지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욕심이 생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든 간에 사돈의 돈에 왈가왈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지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져서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좀 했다고 생각했고 세상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직 세상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 많이 봤지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려 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에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힘내려고요. 남자 없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할 일 잘 하고 있다 보면 좋은 남자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자를 만나면 더 따지게 되겠죠. 따지지도 않고 나중에 결혼해서 사내 못 사내 하는 것보다 재고 따져서 아닌 인연은 애초에 끊어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비싼 대가 치르고 세상을 배웠다 생각하려고 하는데 가족들도 함께 대가를 치르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에요. 염치 없는 거지 가족 잘 쫓아버리셨어요. 사돈의 돈을 탐내는 건 진짜 정상이 아닙니다. 쓰니님이 이렇게 똑똑하시니 비슷한 남자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